지금 5월 3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4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좀 시나리오를 이야기할 건데 시장을 좀 크게 좀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코스피 먼저 보면은 RSI는 아직 과매수 구간까지 볼 수는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좀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지금 미국을 좀 보면은 나스닥은 RSI가 좀 이제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조금 더 상승을 한다라면 이제 오버슈팅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별 어떤 이슈가 없다면 오버슈팅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롱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못 따라가는 이유가 계속해서 이 삼성전자가 지금 못 갔었거든요. 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점을 못 넘어가는 게 이 노조 파업 때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조 파업 때문에 못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못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노조 때문에 못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면 그 다음에는 노조 파업이 끝나면 이거는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결국 노조 파업이 끝나면은 좀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스닥이 상승을 그래도 제법 했어요. 우리가 이제 끝나기 전에는 좀 안 좋았습니다. 지수가 종가가 이제 계속 하락하면서 끝났었고 지수가 이제 많이 밀리면서 하락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 좋을 것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미국이 괜찮으면서 우리도 장이 막상 열리면은 좀 갭이 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단 지수 관련주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들고 오는 게 잘한 일이 돼버렸죠. 그리고 지금 이 시장 상황을 봤으면 충분히 1차 매수는 무조건 가지고 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들고 왔던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계좌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 계좌는 좀 장투로 보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당연히 매매를 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는데 샀다가 이제 줄이기도 하고 샀다가 좀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더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사가지고 지금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계좌에서는 이건 그냥 스윙 계좌인데요. 여기서도 삼성전자를 계속 매매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좀 비중 베팅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량 매도를 쳤고요. 그리고 전량 매도를 쳤던 이유는 결국 저는 그 노조 파업이 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영향을 준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삼성전자를 더 좋게 보고 있었고 그리고 고점 근처였기 때문에 날아가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세게 갈 수 있다고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이 상승을 못하는 이 흐름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여기서 비중 베팅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전량 매도를 했죠. 그리고 전량 매도를 하면서 갈아탔던 게 이제 하이닉스로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이닉스로 갈아탄 이유는 결국 삼성 그 노조 파업이 실제로 주가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세력이나 외국인이나 기관도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단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파업 때문에 이 주가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쨌든 돈이 움직이고 그리고 어떤 재료나 이런 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돈이 안 움직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계속 믿지 않고 있다가 결국엔 인정을 했고 그래서 하이닉스로 결국엔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로 이제 이렇게 갈아타서 종가 베팅을 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스윙 계좌에서 1차 매수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풀 베팅을 때리거나 그러진 못합니다. 더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해가지고 1차 매수는 무조건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잡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쪽도 계속 저는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코스피는 고점을 넘어간 상황이고 그런데 코스닥이 지금 너무 못 가고 있죠.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 코스닥도 어쨌든 고점은 넘어갔었습니다. 목요일에 하락을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미국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도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스닥이 못 가고 있는 이유가 사실 지금 바이오 때문이죠. 3천당 제약이 이상한 짓을 하면서 지금 바이오 쪽이 전부 다 약하고 그래서 바이오 쪽 때문에 지금 계속 못 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을 보려면 결국 코스닥이 가려면 바이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차 전지가 또 가면은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지금 로봇 쪽이 또 움직이면은 또 갈 수도 있습니다. 로봇 쪽에 시총 큰 코스닥 종목도 제법 있고요. 그리고 로봇 쪽에 시총 큰 종목 레인보우가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로봇이 간다라면 또 상승을 이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전혀 예측이 안 되거든요. 로봇 쪽이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고, 그리고 지금 뭐 휴림 로봇을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어요. 로봇 쪽이 다 이런 상승을 보였다가 좀 내려왔는데, 이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다시 올라간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능성은 열어두고는 있지만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지금 얘네들이 지금 시총이 크잖아요. 그래서 결국 시총 큰 2차 전지 쪽이 움직이면 뭐 LNF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고 그러면은 또 코스닥이 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결국 2차 전지 쪽이 움직이려면 미국의 뭐 테슬라나 이쪽도 분명히 상승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뭐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삼성 SDI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것들도 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그런데 이미 좀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떨어진 상황이라 일단 조금 뭐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려면 바이오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바이오가 간다라는 것도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결국 코스피 이전 그 이슈가 있고 삼천당 제약은 또 너무 지금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매매를 안 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대장으로 ABL 바이오나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D&D 파마 이쪽이 또 움직이면서 얘네들도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지금 이 세 가지 이 정도를 좀 열어놓고 결국 코스닥이 간다라면 코스닥도 분명히 가면은 또 세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주구장창 코스피만 가긴 또 어렵기 때문에 결국 코스피의 상승이 어느 정도 멈추고 대신에 뭐 떨어지지는 않는 상황에서 또 이런 코스닥 쪽의 종목들이 움직이려면 뭐 돌고 돌 수도 있겠죠. 2차 전지가 갔다가 뭐 바이오도 한 번쯤 움직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좀 생각을 하면서 단타로는 좀 접근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뭐 스윙이나 이런 걸로는 지금 예측이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그래도 조금은 사가지고 좀 보고 있긴 한데 언제라도 뭐 손절을 칠 수는 있고요. 그렇지만 일단 이쪽은 좀 단타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을 이야기했지만 또 하나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우리의 이 코스피 지수가 지금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고 여기서 지금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이때처럼 엄청난 상승을 보일 수 있을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코스피가 못 간다라면 또 다른 어떤 쪽에서 더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저는 나스닥을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상승이 나올 때 나스닥은 전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시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고 우리나라도 재차 지금 신고가를 넘어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고가를 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럼 분명히 나스닥이 어차피 대장은 대장이잖아요. 나스닥이 못 가는데 우리나라만 주구장창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나스닥을 우리나라가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스닥이 대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지수 관련 종목들도 나스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또 그냥 혼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나스닥도 상승을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더 세게 갈 수 있는 그 가능성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무조건 우리가 간다. 뭐 아니면 뭐 나스닥만 간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장을 보면서 그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은 지금 여전히 롱입니다. 굉장히 호재에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악재에는 오히려 반응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계속 롱을 보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런 롱을 보고 있는 이 관점이 흔들리는 순간은 아마도 미국이 이란을 다시 공격을 한다라면 그때는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그것만 나오지 않는다라면 그냥 계속 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재랑 지금 악재랑 이거를 좀 나눠보면은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호재로는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이 끝나는 그 시점이 삼성전자에 좀 급등을 나올 수 있는 그걸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에 다시 열린다라면 아니면 전쟁이 종료되거나 뭐 협상에 합의를 하거나 이런 또 내용이 나오면 시장이 또 한번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가 하락이나 뭐 환율 하락 이런 것들은 이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거나 전쟁이 종료되면 뭐 당연히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있거든요. 빠르면 뭐 7월 그리고 구체화가 되면은 어느 정도 호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7월에 뭔가를 한다라는 그런 게 구체화되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호재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레버리지가 뭐 상장을 한다고 하죠.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는 5월 22일 이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상장을 하면은 그때도 호재로 작용을 해서 좀 많은 상승을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지수 관련 주인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어느 정도 계속 들고는 있어야 한다라는 걸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악재로는 이제 미국이 이란을 다시 공격. 이거는 뭐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이때는 좀 크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와 이란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이란도 뭐 어떤 안 좋은 소리를 하고 계속 말로 뭔가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계속 주가도 실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부분이 또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이미 나온 악재긴 한데 이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당장 지금 유럽 관세 25%를 다음 주부터 매긴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자동차 쪽에 수혜가 되는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볼 것 같고요. 그리고 독일에 지금 미군을 5,000명 이상 감축한다고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아직 정확한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좀 많이 감축을 할 거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이 내용은 유럽하고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동차 쪽에 수혜가 될지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만약에 움직인다라면 이쪽은 좀 매매를 해보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버나잇이나 이런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에 또 이게 호재가 됐다가 또 악재가 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또 매긴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의 또 주한미군도 뭐 감축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수혜로 볼지 악재로 볼지 일단 시장이 좀 움직이는 걸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숏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수를 이제 숏을 쳐서 매매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숏 매매를 하긴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롱을 보는 게 맞아 보이고요. 하지만 계속된 저 호재들이 겹치고 겹치면서 오버슈팅이 나오고 굉장히 좀 급하게 상승을 한다라면 그때는 저도 한번 숏을 다시 좀 보기는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제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되겠죠.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면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한번 숏을 쳐보긴 할 것 같습니다. 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5월 이제 시작하는데 준비 잘 하셔서 5월 달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